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예, 만석이시네요. 만석.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반갑고요. 우리 저번 주에 뵀던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살고 계십니까? 요즘 뭐 특강한다고 쉬는 날이 없지요? 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자, 체력적으로 이제 잘 버티시면 하면 다 합격합니다. 예, 그래요. 뭐 잘하려고 이제 무리는 하지 마시고, 잘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버틴다 생각하시고,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 합격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5, 6월 달 강의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 5, 6월 달은 어떤 과정입니까? 하면 기출 문제 과정이에요. 기출.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집 요게 있어야 되고요. 기출 문제집. 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하기 전에 핵심 내용 요약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요약집.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필수로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예, 요약집 가지고 내용 확인하고 기출 문제 풀고 또 내용 확인하고 기출 문제 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오늘 받으신 자료 있으신가요? 예, 오늘 받으신 자료는 전 범위에 걸쳐서 쭉 핵심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데 요 자료는 오늘 새롭게 나간 자료가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가 1, 2월 달 그리고 3, 4월 달 늘 나갔던 암기장 있지요. 암기장 한 장씩 한 장씩 나갔던 것 그것을 딱 묶은 거예요. 그것을 묶은 거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제가 드리고 복습하시고 묶으셔가지고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보고 버리고 그러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묶은 거예요. 제가 물론 원장님이 다 정성스럽게 복사를 하셔서 묶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자료가 묶여가지고 한 방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오늘은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료요 암기장인데 그동안 반복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오늘 수업이 굉장히 수월하실 거고 그동안 반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오늘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시고 쭉 전범위에 걸쳐서 핵심 내용 확인하시고 또 복습할 때 반복하시고 그러시면 되고요. 요것만 한 5번, 6번, 한 10번 정도 보시고 요것만 소화하셔도 합격 점수 나옵니다. 합격 점수 나와요. 합격 몇 점에 합격합니까? 60점. 60점 나와요. 60점은 최소한 60점. 그렇죠? 탄력 받으면 70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반복으로 꼭 보시는데 중개법 60점 맞으면 안 되죠. 예. 중개법은 기본이 80점이거든요. 80점 맞으셔야 되니까 요것은 80점 맞기 위한 아주 핵심 내용이다. 기본 바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는 계속 반복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여기에다 이제 살들을 조금 붙여가지고 또 이제 해서 이제 90점 정도 시험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되고 바탕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시는데 자, 오늘은요, 일단은 요걸 먼저 볼 건데요. 요게 제 예상컨대 한 3시간이나 많이 걸리면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이거 하나 보고 끝낼 수도 있어요. 예, 이거 하나 보고 끝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진도는 요런 다음 주부터 나가면 되고요. 요것이 만약에 빨리 끝난다면은 이제 요 첫 진도는 어디서부터 나갑니까? 중개 보수부터 나갑니다. 복비. 중간에 복비 있죠? 제6장 복비. 그 복비부터 나갈 겁니다. 오케이. 자, 예. 왜 처음부터 안 나가냐고요? 원래 복비가 맨 처음에 있는 거예요. 복비가 우리 요약집으로 따지면 몇 페이지입니까? 하면 복비가요, 110페이지예요. 요약집은 110페이지. 110페이지부터 이제 진도는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약집 110페이지에 복비 부분이 있는데 정식 진도는 요약집 110페이지에 중개보수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복비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각종 처벌 규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법하고 중개실무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공인중개사법 앞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5, 6월 과정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진도는 정식 진도는
복비부터 보수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전범위에 걸쳐서 필수 암기장, 요 암기장을 쭉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암기장 오늘 보시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본인 것으로 소화시키고 그렇게 하시면 중개사법은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어요. 중개사법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되셨죠? 개념 잡으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프린트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프린트로 가봅니다.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죽어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토요일도 수업하고 일요일도 어제도 하루 종일 특강 있거든요. 하루 종일 이거 테마 특강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할 테니까.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할 테니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교재요. 맨 앞부분입니다. 자, 맨 앞부분에 보시면 제1장 총칙 내용입니다. 자, 쭉 한번 일단은 제가 전개를 일단 해볼게요. 쭉 한번 보시고 확인합니다. 자, 제1편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법에서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3편 중개실무인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시험 문제가 26개에서 30개,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여기서 출제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5개, 7개, 중개실무에서 5개, 7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는 특이하게 여기서 2문제를 빼서 여기다 2문제를 붙였어요. 그럼 올해는 여기서 2문제 빼서 여기에다가 2문제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출제가 돼봐야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은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무소를 개설, 오픈을 해서 이것을 등록하는데 어디에다가 등록합니다?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등록이 되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라서 등록되면 누가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다들 저를 보셔야 되는데 다 이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자, 이거 보시고 자, 등록하면 누가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가 되시는데 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요 개공이가 되시면 제3조에서 말하는 중개 대상 물건요, 부동산입니다.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명인방화춘, 수목, 수목집단. 자, 부동산에 대해서 개공이 되시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중개를 업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개업은 제2조 용어 정의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으로 직업적으로 이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를 의뢰받고 복비받고 계속 반복 직업으로 하려면 오로지 사무소 개설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된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 불합화가 부동산 중개를 의뢰받고 복비받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처벌되겠죠?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하신 이 개공만이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을 하더라. 자, 그러면요, 등록을 하시면 개공이가 되는데 등록을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등록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죠?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그렇죠? 빌려오든 훔쳐오든 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어쨌거나 이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 교육,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빨이 쉐리하도록 이빨 꽉 깨물고 실무 교육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 사무소 건물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전문 자격증, 전문 교육, 또 전문 사무소 요건 갖춰서 등록을 하는데 이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결격 사유자. 그렇죠? 너는 안 된다 하는
결격 사유자,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 등등등 14명의 결격 사유자가 있습니다. 14명의 결격 사유자는 이런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었을 때에 이 요건 갖춰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등록이 되면 개공이 되고 개공으로서 중개업을 하는데 중개업에 필요한 또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춥니다. 그래서 고용인 직원인데요. 이 직원은 두어야 합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나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직원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중개 보조. 소공이가 누굽니까? 용어 정의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죠? 소공이가 누구죠?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보조는요, 용어 정의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돼요. 중개 업무를 합니까? 아니죠. 중개 못하죠. 개공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합니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신고도 하고, 잘랐다면 종료신고도 하고, 10일. 직원이 업무상 뭘 하면 개공도 한 것으로, 개공인가 한 것으로 봐서 개공도 같이 책임도 져야 합니다. 자, 사무소가 있어야 되겠네요. 중개사무소 있어야 되고요. 또 중개에 사용할 인장 도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무소를 또 어떻게 설치하고 설치한 사무소 또 어떻게 이전을 할 수가 있느냐. 또 사무소, 법인인 개공은 어떤 사무소 둘 수 있어요? 분사무소 둘 수 있고요. 개공끼리 사무소를 같이 쓸 수도 있죠. 같이 쓰는 사무소, 공동사무소. 자, 사무소를 끝에 가서 폐업하거나 중간에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휴폐업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설비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개 업무 할 때 어떻게 하느냐. 8가지 주요한 의무가 나와요. 기본 윤리상의 의무, 중개 계약, 의뢰받을 때 의뢰인이 다른데도 의뢰합니다. 일반 중개계약, 다른 데 의뢰하지 않고 오로지 나한테만 전속권을 줘서 나한테만 의뢰해요. 전속 중개계약.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해서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거래 계약서도 작성하고 설명했다는 증거로서 뭣도 작성합니다.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는 거예요. 매매 대금을 예치합시다 할 수도 있겠고 중개 과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도 나옵니다. 금지행위가 몇 가지 있어요? 15가지. 15개 중에서 7개를 특별히 뭐라고 합니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개 사고 났어요.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더라. 돈 물어주어야 합니다. 물어줄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무엇도 설정하더라. 업무 보정도 설정하더라. 자, 보정은요, 등록하기 전에 미리 설정합니까? 등록을 한 후부터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합니까? 업무 개시 전 시험 문제 그죠? 그래서 등록한 개공이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험 드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 개인 사업자 얼마 이상 보험 들고요? 2억 이상. 법인 사업자는 4억 이상.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무가 끝나면 권리가 나오는데 이 권리가 무엇을 얘기하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니까 일정한 보수를 받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복비 청구권. 자, 복비는 한도가 있다 없다? 있다. 왜 한도가 있어요? 용어 정의 2조에서 어떠한 보수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중개라라고 용어 정의에서 그래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보수는 어떤 보수를 받아라? 일정한 보수. 법에 정해진 한도 범위 내에서 한도 범위에서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복비를요, 우리가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받으려면 용어 정의에서 요 일정한 요 세 글자만 없애버리면 됩니다. 제2조에서 일정한 복비, 그 일정한 세 글자만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복비를 받고 중개를 한다 해버리면 여기에 제한이 없게 돼요. 요 세 글자만 좀 지워주시면 되는데 누구 한 분만 희생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요, 예, 우리들이 다 어마무시하게 부자됩니다. 오케이, 살신성인 이렇게. 자,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기다리고만 있어요. 누가 할까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일정한 보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보수를 받으니까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만 받는다. 상가나 토지 같으면 0.9%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되고요. 0.9%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금지 행위로서 뭐가 된다? 처벌됩니다. 1년 1차. 자, 그래서 권리가 이제 복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실비, 별도, 겸업보수, 별도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개별적인 개공의 권리 의무가 끝나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개공끼리 상호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동중개도 하고 개공끼리 모여서 단체도 만드는데 그 단체를 뭐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자, 협력이 끝나면 이제 보칙이 나와요. 보칙. 이 각칙들을 보충하는 규칙이 나옵니다. 포상금 제도. 여기에 숨은 간첩들이 있는데 그 간첩들을 꼬지는 자에게 돈 줘요. 얼마 준다? 건당 50만 원 돈 줍니다. 자, 행정수수료. 행정청에다 뭘 할 때 내는 돈이 있어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내는 돈. 시험 볼 때 원수비 내고 자격증 제휴 받을 때 돈 내고 등록 신청할 때 돈 내고 등록증 제휴 받을 때 돈 내고 그죠? 분사무소를 신고할 때 돈 내고 신고하고 받은 확인서 제휴 받을 때 돈 냅니다. 6가지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돈 내라. 군데 돈 내라. 군데 간첩이 숨어 있는데 꼬지는 자에게 돈 준다. 그래서 보충하는 규칙이라서 보칙을 하고 보칙이 끝나면 바로 뒤에 뭐가 나온다? 벌칙이 나와요. 그죠? 법에 따라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되면 다 처벌한다는 겁니다.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취소, 정지 처분이 있어요.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을 취소하고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을 취소하고 소공이가 뭐, 야, 이거 약팔로 한 것도 아닌데. 자, 소공이가 뭔가를 잘못했다. 자격 정지 처분. 개공이가 뭔가를 잘못했다. 업무 정지 처분. 그래서 취소 처분이 있고 정지 처분이 있을 거고요. 또 게으른 자에게 태만히 하는 자, 게으른 자 과태료를 때립니다. 태만히 했다. 사무소 이전했다면 신고해야 되는데 며칠 내에 신고합니다. 10일.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건 설명할 때는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대충 설명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등등 과태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징역 벌금이 있어요. 그죠? 징역 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의 종류는 2가지죠. 3년 3천이 있고 1년 1천이 있죠. 그죠? 자격증 등록 좀 빌려주면 양도되어 들어간다. 1년 1천. 비밀 준수 위반 어디로 간다. 1년 1천. 무등록 중개부 들어가요. 3, 3천. 그죠? 금지 행위다 했을 때 거금 맺힌 1년 1천. 정직 상투 식혀 턱 꽝꽝 다 3년 3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법이 끝이 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맨 앞에가 이제 총칙 부분이고요. 제1조 법제적인 목적 나오고 2조 용어정의 제3조 맨 앞이 총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각칙들이 쭉 나오고 각칙을 보충하는 보칙이 나오고 맨 끝부분은 위반 시에 처벌한다. 벌칙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출제가 되더라.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쭉 볼게요. 이제 자, 맨 앞에 보시면요. 프린터 맨 앞에 공인중개사법 제1조 목적부터 나옵니다. 자, 목적이에요, 목적. 이 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목적은 시험에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목적.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상을 정하죠. 그래서 무엇을 높인다? 전문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전문가는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을 높여요. 높여서 부동산 중개 업이에요. 중개업을 그죠?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 전체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전업체 정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중개업을 건전 육성 업건유 있건유 없건유 정전은 있다 없다 남쪽은 정전이 없지요. 핵폭탄도 없어요. 그래서 정전 있건유 없건유 또 정전 경제 이바지 정전 입제 업제 정전 계제 말이 안 되죠. 정전 업제 오케이. 자, 제2조 유치한 거 저도 압니다. 유치한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제 그래도 그렇게 하면 기억이 좀 오래 남거든요. 자, 용어 정의입니다. 중개라고 하는 것은 용어 정의는 시험 문제에 몇 프로 나온다. 100%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규정에 한 중개 대상물.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뭐죠? 권리,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의 득실 변경, 권리 변동을 뭐 하는 것이다? 알선. 알선하는 것을 중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라고 용어적이 돼 있어요. 그럼 부동산이 아닌 것들을 거래 알선했다면 우리 법에서는 중개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분양대행이라든가 뭐 이런 말을 써도 중개라는 말 안 써요. 물론 분양대행하고 중개 자체가 달라요. 어쨌거나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다 했으니까 부동산 거래 행위, 법률 행위, 민법으로 표현하면 법률 행위거든요. 법률 행위, 대표 선수가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지상권 계약, 저당권 계약 뭐 이런 거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거래 행위, 법률 행위를 알선한다 그 말이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의 득실병이 끝이 나버렸다 하게 되면 법률의 규정은 여기에서 알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좀 빨리 할게요. 그렇습니다.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무엇을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업으로,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하죠. 공인중개사 장롱면허입니다.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로 끝나야 된다는 건 자격 취득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 그냥 자격 취득한 자, 장롱면허.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X, X, 그냥 등록한 자입니다. 오케이. 자, 소속 공인중개사,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인 개공의 임원 또는 사원 경영진을 자격증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자격증이 있는 상무, 전무, 경영진도 소공에 포함. 소공이니까요, 무엇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 업무. 그렇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오케이. 자, 중개인은 중개 활동, 중개 행위 자체는 단순한 사실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청약, 승낙이 필요한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물건 소개하는 거, 이런 거요. 중개해주기로 약속하는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예요.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인데 의뢰받아서 하는 중개 활동, 각각의 활동은 단순한 무슨 활동에 불과하다? 사실활동,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거. 자, 영리 목적으로 하니까요, 상행위에 해당도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단순한 사실행위이면서 그 바로 밑에 칸에 상행이더라. 상행위. 오케이. 독자적인 자기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중개는 여러 가지로 중개를 구별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딱 두 가지만 관계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상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민간인 대상.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민사중개다. 자, 우리 신부는 영리 목적의 상인이지만 부동산 중개는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거래하는 민간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인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인 대상. 그래서 부동산 중개의 성격은 상사 중개가 아니라 민사 중개에 들어간다는 민사 중개.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를 매도, 매수 양쪽 다 의뢰받아서 단독 중개할 수도 있고 또 한쪽만 의뢰받아서 공동 중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의뢰받아서 공동 중개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일방 의뢰 중개. 줄여서 일방 중개라고 합니다. 자,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된다. 중개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누구만이 업을 할 수 있다? 그것도 개공만이 할 수 있다. 결국 개공들끼리만 공동 중개할 수 있는 것이지 무등록 중개업자하고는 공동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성격상 거래가 될 때에 우리가 알선하는 거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뭐가 돼야 된다?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 가능해야 되고 또 알선도 가능해야 됩니다. 오케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체가 아닌 게 있어요. 그죠? 동산질권, 동산권리 X, 거래 대상이 되는 본권이 아닌 게 있어요. 사실상의 점유권, 이런 것들은 중개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거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성립이 끝난 거,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의 성립, 분묘기지권 이런 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돼.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여야 되고 그것이 거래가 가능할 때 알선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오케이. 시험은 저당권이 자꾸 나오죠. 그죠? 부동산 담보물권 저당권. 동산 담보물권은 동산 질권. 부동산 담보는 뭐다? 저당권. 돈 빌리니까 아파트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성에 따라서 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개 대상이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주의 보시면 금전소비차 돈 빌리니까요 아파트 담보를 제표해요. 부동산 담보를 제표해요. 저당권 같이 이루어져요. 그죠? 자, 그랬을 때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된다, 해당된다. 자, 동산질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에요. 중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두 개가 시험 자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지급을 합니다. 요때 의뢰는 쌍방 의뢰일 수도 있고 한쪽만 의뢰받아서 공동 중개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보수요.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받는 겁니까?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복비를 받아야지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요구에 그쳐버렸다면은, 그렇죠?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쳐버렸다면은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다. 오케이. 현실적으로 복비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복비 받지 않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동글뱅이 3번, 우연히 꼴랑 한 번 한 거, 우연히 한 번. 이것은 직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네요. 그죠? 주의, 됐어요. 주의. 복비를 지급을 하기로 약정하거나 요구를 했는데 그쳐버렸어요. 현실적으로 받지를 못했다 하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연히 꼴랑 한 번 한 것이 계속 나옵니다. 우연히 꼴랑 한 번 한 것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중개하고 중개업을 이렇게 구별을 계속 합니까? 왜 시험에도 계속 냅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그러면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무등록이다 하더라도 중개까지만 했을 때는 처벌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등록으로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처벌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까지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중개를 한 거냐 중개를 업으로 한 거냐는 것은 판단을 해봐야 돼요. 판단. 그래서 판단을 해서 중개업에 해당된다. 즉 복비도 받고 했다. 계속 반복을 했다. 그럼 처벌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게 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 물건입니다. 자, 중개 대상물 부동산이겠어요. 그죠?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또 뭐 있죠? 명인방과춘 수목이나 수목집단. 그렇죠? 네. 오케이. 자, 토지입니다. 토지. 자, 부동산에 해당되는 물건인데 이것이 성격상 거래가 되어야 합니까? 거래가 돼야 돼요. 성격상. 거래가 돼야 되고 또 뭐도 가능해야 된다? 알선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물건에만 해당되면 다 중개대상물 되는 게 아니고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맹명한 임대차 거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한다.
그러니까 거래도 되는 물건이어야 되고 알선도 가능한 물건이 되는데 거래가 되려면 물건 자체가 특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정. 그래서 토지 같으면 집은 번지수가 있어야 되고요. 건물 같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동과 호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특정되지 않은 것들은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번지수가 없는 대토권, 동호수가 없는 청약 통장 이런 것들은 거래할 수가 없죠. 거래할 수가 없는 것들은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민법상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토지 보시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요. 저당권 설정은 민법에서요. 거래가 된대요 안 된대요? 일부 지상권 거래가 이거는 되죠. 일부 지상권은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저당권은 거래가 된단다?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살짝 그래야 돼. 자, 일부에 대한 지상권, 일부 용익은 됩니다. 예, 민법에서 공부하시기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 물건이나 용익 채권은 가능한데 일부에 대해서 담보는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가 시험에 나오면 뒷부분을 꼭 보셔야 되는데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한 필 땅 중에서 일부만 빌려가지고 건물 짓고요. 한 필 땅의 일부만 이용을 하는 통행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에 되지만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로 상관없죠. 그래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이런 용익 물건, 임차권 같은 용익 채권은 일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그럴까요?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행을 못해요.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매 집어넣을 때는 필지 단위로 경매 집어넣는 것이지 일부를 경매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가 딱 나오면 뒷부분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토권요. 대토권은 번지수가 없습니다. 지번 자체가 아직 없는 거죠. 그렇죠? 대토권. 그래서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은 게 아니라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번지수가 있다 없다? 없다. 번지수가 없으니까 거래되지 않으니까 중개할 수 없죠. 그래서 대토권은 O다 X다? X. 자, 대토권의 종류가 많다 했어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도 대토권이고 술 많이 먹고 토 크게 하는 것도 대토권이에요. 그죠? 네, 했더니 속이 쓰리다 노랗게 딱 넣으면 카레라이스. 피가 묻으면 오므라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토권은 더러워서 중개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미채굴 광물 작년 시험인가요? 미채굴된 광물은 국가 겁니다. 국유. 그 자체는 국가 거니까 개인 사적 소유 대상이 안 되죠. 거래가 된단다? 안 돼. 자, 온천권 독자적인 부동산이 아닙니다. 공유수면 바다천 다 국가 겁니다. 국가 거니까 개인 소유가 대상이 아니에요. 중개 대상이 안 됩니다. 자, 건물요. 건물은 민법상의 건물 개념으로 봅니까? 건축법상의 건축물 개념으로 봅니까? 민법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기지벽,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 세 가지를 다 갖고 있고 비가 오면 지붕으로 비를 막고 바람 불면 벽으로서 바람을 막고 어제 막은 비바람을 오늘도 막아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비바람을 막고 생활을 하다가 사용하고 수익하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부동산 사무소에 와서 처분해 주세요, 팔아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로서의 주택, 중개 대상물로서 건물 이런 것들은 뭐다? 민법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세차장 구조물은 기지벽 세 개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비바람을 막는 게 아니라 세차장 구조물은 차가 들어가면 비바람이 막 나와 이렇게. 그래서 본질적으로도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 선정이 딱 돼 있는 분양권, 동호수 있는 거, 거래 가능하지요? 중개상이 됩니다. 오! 자,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주택법 입주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선정될 수 있는 거예요. 선정이 된 거예요. 이미 선정, 특정이 된 거예요. 동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호수. 동과 호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더라.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되는데 리얼에 만약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입주자로 바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 뭔 얘기입니까? 청약 통장이에요. 청약 통장. 없는 사람보다 먼저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우선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죠. 거래가 된다 안 된다.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자, 대신에 정비법상의 입주자로
선정이 된 지위,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내지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이나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동호수가 뭐가 돼 있다? 선정이 돼 있어. 선정돼 있으니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래 가능하니까 중개 대상이 된다? 된다. 자, 만약에 매매 거래일 때는요, 재건축, 재개발, 요 선정된 입주 분양권요, 매매가 되면 실거래가 신고도 요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실거래 신고 해야 돼요. 청약 통장을 매매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실거래 신고로 가면 바로 나 구속시켜 주세요. 그 말이 청약 통장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청약 통장 물딱지 사고 팔았다고 신고해 버리면요, 나 깜빵 가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안 되는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도 안 되는 거고. 자, 위에 있던 거였죠. 동호 선정된 거 분양권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그죠? 동호 선정된 것은 거래되죠. 매매가 되면 실거래가 신고한다 안 한다? 신고한다.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 구별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하고 별개의 독자적인 중개대상물, 임목도 20개 집단을 보존 등기한 것, 독자적 중개대상물, 공장재단 O, 광업재단 O, 업재단 OX, X, 항만운송 사업재단 X, 우리 다 육군들인데 해군 다 X, 우리들은 육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요것이 이제 거래 가능하고 알선 개입도 가능해야 됩니다. 자, 밑에 아닌 거 읽어보시고, 그죠? 포락지는 개인 땅이 아니에요. 사건이 영구 소멸되는 거예요, 포락지. 그래서 포락지는 다 국가 땅으로 가는 거야. 공유, 수면, 바다지는 다 국가 거, 행정에서는 다 국가 거, 다 국가 거니까 사적 소유 대상이 안 돼. 중개 대상이 안 됩니다. 공유 수면을 허가받고 매립한 매립지는요,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이니까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더라. 자, 그렇죠. 하천도 사유하천은 개인 땅입니다. 이거는 개인 땅. 내 땅이 하도 넓으니까 내가 또랑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유하천.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권리금 OX, X, 선박, X, 등기된 이주토의 선박, X, 행정재산, X, 공용이 표시된 일반재산, X. 아, 폐지됐다, 그죠?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됐네, 이제는. 그쵸? 자, 그렇습니다. 아, 이거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그죠? 자, 공용이 폐지가 됐대, 폐지.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X죠, 그죠? 행정재산은 X가 되는데, 공용이 폐지됐대. 그럼 일반 잡종재산이 되는 잡종재산. 그럼 잡종재산은 개인 소유권처럼 거래되고 중개 가능합니다. O. 유치거래 성립. X. 유치거래 이전. O. 거래가 되는 이전. 이전되는 거래는 O. 법제장을 성립. X. 법제장권이 거래를 통해서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되는 거래는 O.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 대상물까지가 총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장으로 가는 거죠. 자, 제2장은 이제 시험제도, 교육제도입니다. 자, 시험제도, 교육제도인데, 요 시험제도에서 한 문제, 교육제도 한 문제, 또 시험제도 관련해서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또 하나 있거든요. 시험하고 또 관계되는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문제, 시험제도에서 한 문제, 교육제도 한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쭉 갈게요. 시험 시행기간, 시험은 누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도지사. 시험이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 그래서 시도별로 따로따로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같은 날에 같은 문제 가지고 같이 시행을 해버립니다. 자, 그때 국장이 시행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국장이 시행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의결을 거쳐서 국장이 같은 날에 같은 문제로 다 바쁘립니다. 그렇죠? 자, 원래는 국장이 바쁘니까 국장이 산업관리공단에다가 시험을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같은 날에 같이 봅니다. 하더라도 자격증은 누구 명의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오고요. 그 시도 S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인중개 자격증이나 전국 어느 곳에 가서 다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시험 못 보는 사람 딱 2사람, 시험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격이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3년. 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 못 보고 부정행위 컨닝하다가 적발되면요. 부정행위 한 날로부터 5년입니까? 무효 처분된 날로부터 5년입니까? 무효 처분입니다. 무효 처분된 날로부터 5년간은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 2명 빼고는 남녀노소 연령 국적 제한 없이 다 시험 보니까 미성년자나 외국인도 시험 봐서 공여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고 2번 납니다. 2월 말이죠. 2월 말까지 올해 시험 있다 없다. 한 번 본다, 2번 본다. 아니면 안 본다. 이것을 계략적 공고를 하고요. 또 구체적 공고를 또 한 번 하지요. 구체적 공고는 시험 시행하기 며칠 전까지죠? 90일 전까지. 왜 90일이죠? 구체적이니까 90일인 겁니다. 90일 전까지 구체적으로 시험의 장소까지 다 구체적 공고가 또 한 번 나온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OX, X 1회 이상, 1회 이상 시행을 합니다. 한 번 볼 수도 있고 두세 번, 여러 번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정책 심의의 의결을 거치면 그렇죠? 당연도 시험을 생략할 수도 있다. 안 볼 수도 있다는 거. 자, 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겁니다. 의결을 거쳐서 당연도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 볼 수도 있고 여러 번 볼 수도 있고 아예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고를 몇 번 해준다? 2번 해줘요. 원래 있다, 없다, 계략적인 거 2월 말, 구체적인 건 90일 전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시험 문제죠. 자, 자격증은 오로지 누가 교부합니다? 시도지사, 그렇죠? 시도지사가 교부하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 자격증을 평생 관리하는 겁니다. 준 자가 또 주고 재교부, 준 자가 취소 처분하고 자격증을 뺏어가는 거예요. 반날. 준 자가 또 주고 준 자가 취소하고 뺏어가고 준 자가 자격 정지할 수 있다는 거. 시험 문제 100%에. 예, 자,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또 재발급도 해주고 준 자가 자격 정지 처분도 할 수 있고 준 자가 자격 취소 처분도 한다는 거. 반납도 누구한테 반납해야 돼요? 자격증을 교부한 자가 취소할 거냐. 거기에 반납해야 됩니다. 사무소가 있는 곳에다가 반납한다. X. 사무소 관계없이 주고 취소한 자에게 반납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 2번 100%죠. 이것도 자격증 빌려주면 어떻게 되죠? 자격이 취소가 되고 형벌은 1년 1천으로 갑니다. 그죠? 1대1로 주고받으니까 양도되어 나오면 1대1로 주고받아야 무조건 뭐다? 1년 1천. 양도되어 무조건 1년 1천. 오케이. 그리고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가 되고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나이스.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나 유사함을 쓸 수가 없어요. 썼다면 어디로 간다? 1년 1천. 왜 1년 1천입니까? 어린자. 이 어린자가 나오면 어디로 간다? 1년 1천. 젓가락 두 짝이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막 그래 같기도. 그래서 어린자 나오면 뭐다? 1년 1천. 자, 대표라는 두 글자는 공인중개사하고 어떤 명칭이다? 유사한 명칭이다. 판례. 그래서 대표는 유사한 명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으면 대표라는 말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소속이 어디 소속이에요? 국토부. 국토부에다가 둘 수 있다. 뭐 하는 곳이에요? 정책심의위원회.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그거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와 관련되는 기본 정책. 그 기본 정책 네 가지 기본 정책을 뭐 한다? 심의, 토론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그죠? 자, 기본 정책 네 가지를 여기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국토부 소속의 임의관.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자,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한 명이었죠. 한 명을 포함을 해서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 7, 11 편의점에 다 모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7, 11 편의점에 위원장도 포함하는 거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7, 11에 다 모여라.
7일 전까지 통보하거든요. 세븐데이즈고. 그래 놓고 자기가 안 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에 본인도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포함해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다 모입니다. 자, 위원장이요.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국토부 제일 차관이고 또 차관인 위원장의 부하가 있어요. 쫄따구 비서 사무간사 간사 딸랑딸랑 요 딸랑딸랑은 위원장 쫄따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차관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누가 지명을 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위원장의 쫄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쫄따구라 말이 좀 그런가요? 좀 부드럽게 할게요. 졸다구. 졸다구. 그래서 간사, 나한테 간사 딸랑딸랑 잘하는 애를 하나 지명하면 돼요. 국토부 차관이 지명하니까 자기 부하단 말이에요.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그냥 지명합니다. 네가 해라 이렇게. 자, 이거는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뭐다 그냥 지명하는 거야. 오케이? 맞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이 한 명을 지명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요. 위원. 위원들은요, 의결하고 심의하는 위원들입니다.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훌륭하신 분들을, 그죠? 외부에서 막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외부 인사가 막 들어와요. 대학 교수님들, 변호사들, 거기 회계사 이런 훌륭하신 분들 막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시겠습니까? 위촉했더니 하겠다. 그럼 임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직접 국장이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은 누가 임명 위촉하고요? 국토부 장관. 자, 간사, 사무간사는 누가 지명합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자, 그래서 이제 국토부 4급 이상, 국토부 4급 이상 공무원 훌륭하신 분, 국사를 고1, 고2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국사를 고1 때 다 끝내신 분, 국영수는 중3 때 끝냈고, 국사까지 고1 때 다 끝나면 서울법대 가지요? 사고시 학교합니다. 인생이 확 바뀝니다. 우병우가 됩니다. 추천받고 청와대까지 갑니다. 지금 깜빵 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국사를 고1 다 끝내신 분입니다. 인생이 학, 변, 회, 부소. 학변의 부소, 추추추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인생이 학, 변의 부소. 소비자 보원, 임직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되는데, 자, 임기는요, 공무원일 때는 맡은 기간 동안 임기가 되고, 맡은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공무원 이외의 자들의 임기 두 글자는 몇 년이다? 2년. 임기 2년, 임기 두 글자 2년. 자, 그 다음에 한 명이 그만둬버렸어요. 사임 등을 이유로 한 명이 그만뒀다. 1년 만에 그만뒀다. 그 빈자리를 뽑을 때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임기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의결은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하고, 출석위원입니다.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과반수 찬성을 의결하는 겁니다. 재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출석한 세븐일레븐에 오신 분들 중에서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자, 심의사항 4가지 기본 정책을 여기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첫째가 뭘까요? 손해배상. 그렇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배상 책임을 위해서 업무 보정을 설정하는데, 업무 보증금을 올리자 1억을 2억으로 올리고 2억을 4억으로 올렸다. 여기서 올린 거예요. 보험금 큰 거 들자. 보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올해 시험을 보지 말자. 2번 보자, 3번 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번 보자, 3번 보자, 보지 말자 하게 되면 가로 안에요.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시험을 시행하죠. 여기에 따른다,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심의기간인데 이 부분은 의결기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심의 의결기간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통과. 자, 그래서 손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수 변경, 복비를 올리자 낮추자.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손자 보육 정책. 작년에 이거 통으로 한 문제 다 나온 겁니다. 자, 손자 보육. 손자를 어떻게 잘 보육을 시킬까? 손녀밖에 없다면 필요 없는 거고, 손자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손자 보육 정책이에요. 손자 보육 정책. 뭐 머리 아파요 그러면 본질이 뭐다? 돈 문제다. 돈 문제. 보험금 올리자. 돈 잘 벌게 해주자. 시험 2번 보자. 돈 많이 받게 해주자. 돈 잘 벌게 해주자. 중개업에 관한 육성에 관한 사항. 본질은 돈 문제. 자, 그 다음 재척사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의결하는 위원이 안건을 의결해 주세요. 심의해서 올린 안건의 당사자로서
연대가 돼 있어요. 그럼 공정한 의결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당의 의결을 해서 그 위원은 제척, 배척이 돼버려요. 의결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척 사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뭐죠? 위원, 의결하는 그 위원이, 의결하는 그 위원이, 의결하는 그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일 때, 안건의 당사자, 본인이 올린 안건을 본인이 의결한다 못한다? 못한다. 안건의 당사자일 때, 또 공동 권리 의무자일 때, 공유관계다. 이것도 이해관계, 운명공동체지요. 운명공동체. 그러면 공정의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콧말. 위원이 안건 당사자 무슨 관계일 때? 친족 관계이거나 이었던 경우, 그죠? 이었던 경우까지 다 제척돼요. 의결을 못 해요. 자, 위원이 당의 안건에 대해서 무엇을 한 경우입니까? 오, 나이스, 브라보. 와, 땡큐, 대단하십니다. 연구, 용역, 감정, 정언, 진술, 자문, 조사 등을 한 경우에, 그죠? 이미 뭔가를 했다. 그럼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어, 선입견을. 그래서 이번에는 안건에 대해서 새롭게 의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미 꼰대 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구, 용역, 이영 아니면 지혜시다 보시면 됩니다. 연구, 용역, 감정, 정언, 진술, 자문. 이렇게. 자, 이미 한 경우. 자,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뭐일 때? 대리인. 법률 대리인, 변호사 같은 법률 대리인일 때 또는 이었을 때 그때도 제척이 됩니다. 제척 사유가 네 가지입니다. 그죠? 위원이 당친연대, 위원하고 안건 올린 당사 사이에 당친연대 하게 되면 당친연대, 당친과 나 사이에 서로 연대가 되어 있다. 공정이 안 되니까 뭐가 된다? 제척. 자, 그다음에 위원은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은요, 세븐일레븐에 모여라 하니까 며칠 전까지 소집 통지합니다. 7데이즈고 7일 전까지 소집 통지를 하게 되고 긴급사안은 전날까지 통지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교육제도 가겠습니다. 예.